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내년도 임금을 결정할 4차 임금협상이 7월 16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여성조합원 모임이 7월 21일 군포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7월 23일 진행된 조합팀 대의원 교육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기 중부 노동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이 7월 24일 군포시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청년 건설 노동자 40명과 함께하는 청춘버스가 7월 25일, 26일 양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 중서부 건설지부의 2주간 소식을 전해드리는 격주 소식 14번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조합원 최미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도 임금을 결정할 4차 임금협상이 지난 7월 16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측은 건설경기 하락 등을 이유로 2025년 임금에 대해 2만 원을 삭감하는 23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김호중 지부장 동지로부터 이날 교섭 상황과 7월 11일과 24일에 진행된 비회원사 교섭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 그리고 7월 30일 이렇게 4차, 5차에 걸쳐서 사측과의 임금 교섭이 있었습니다. 사측은 4차 교섭에서야 임금 2만 원 인하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물가 인상과 그리고 건설 경기 하락으로 인한 일하는 날수가 줄어들어서 실제로 건설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필을 하였고, 사측에게 임금 인하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측은 우리 노측에 고려해달라, 그러니까 논의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여서 7월 30일 5차 임금 교섭에서 다시 한번 임금 인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노측의 5,000원 인상안, 최소한의 인상안이니 이것을 받아들여 달라라고 요청하고 임금 교섭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측은 8월 21일 전국의 사용자들의 논의하는 테이블이 있으니 거기서 논의하고 교섭을 하자고 하여 8월 23일 교섭을 6차 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서경인 철콘 사용자연합회에 위임하지 않은 비교섭단체, 비회원단체의 교섭은 7월 2일, 그리고 17일, 그리고 7월 31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차에는 2개 회사만 나왔고 2차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3차마저도 참석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노동 행위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21일 군포회의실에서 여성조합원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공안 탄압을 핑계로 건설노조 조합원에 대한 고용 거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여성조합원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한 번 더 배제되는 이중고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동지들이 건설 현장을 떠나 택배, 물류, 화물차 운전, 캐디 등 다른 직종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건설 현장만 봐도 가슴이 뛴다는 여성조합원 동지들은 건설노조가 다시 그 힘을 되찾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의하였습니다. 한편 지부 여성위원회에서는 현장에서 배제되고 내쫓기는 여성 노동자의 실태를 알려내기 위해 상급단체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23일 조합팀 대의원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장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조합팀 대의원으로서 현장에서 챙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과 함께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이고 현장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 2023년 임단협 내용을 자세히 훑어보고 현장에서 단협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 경기 중부지역 18개 노동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 및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경기 중부 노동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이 군포시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중부지역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하면서 건설 노동자들의 인간다움 삶 회복을 위해 지역의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군포시의회 이동한 산업건설위원장과 진행된 면담에서 이 의원은 건설 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낳은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건설 현장 폐해를 바꿔내고 투명하고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고민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7월 2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앞에서 건설노동자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대선산업개발 관련 재판이 10시, 11시 20분 연이어 진행되었고 관련한 규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흩어져 일하고 있다가 오늘 재판을 위해 달려온 66명의 조합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조사를 받고 벌금 액수만 4억 원 이상이 부과된 상태입니다. 김호중 지부장 동지는 사측과 협의된 단체 협약을 지키라는 이유로 기소되는 지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하고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건설노조 탄압 이후 노동실태조사 최종 보고회 및 건설노동자 노동권 회복을 위한 토론회가 7월 25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소식 BTV 뉴스를 통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건설 노조 탄압 이후 건설 현장의 노동 환경이 과거로 돌아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산 시민사회에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실태조사 발표와 더불어 지자체 역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건설노동조합 경기 중서부 건설지부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조합원 3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이후 노동 강도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52.2%가 심각하게 강화됐다고 답했습니다. 노동의 강도는 강해진 반면에 임금이 심각하게 축소됐다고 답한 비율은 39.4%, 이전과 동일하다는 답변은 25.8%에 그쳤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채용 거부를 경험했고 그 이유는 건설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가 56%, 내국인이라서 채용을 거부당했다는 비율이 7.8%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하고 불법 하도급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노동자들의 삶이 팍팍해졌다는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좀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그리고 더 이상 임금체불 걱정 없는 그런 걱정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현장을 만들고 싶어서. 건설노조 공안탄압 안산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는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고 건설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데 지자체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임금직불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서 전면적으로 적용해서 중간 착취를 근절하는 효과를 기대해보자. 그래서 이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그 지자체도 조사하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지난번에 법제처에서 이렇게 해석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안산시는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건설 현장에 권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건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님이 시장님이시니까 거기서 발제하고 같이 토론을 나누면서요, 하나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의회도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것들을 증빙하지 못한다면은 노무비를 직접, 특히 우리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범적으로 함으로써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개정되고 안착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경기 중서부 건설노조는 건설 노동자의 기능 등급제와 연계한 가칭 숙련 노동자 의무 고용 조례 제정과 지자체의 건설 노동자 심리상담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지부 2, 4분기 회계감사가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회계감사는 2024년 4월부터 6월 말까지의 지부 재정 전반의 출납과 사용 내역 등을 감사했습니다. 지부 회계감사 동지들은 제출된 서류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회계 처리 과정에서 오류는 없는지, 예산대로 올바르게 집행이 되었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24일 제29차 생존권 사수 건설노동자 투쟁문화제가 안양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김현대 동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문화제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김미정 부지부장 동지는 여는 발언으로 건설 현장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결국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고 공안 탄압으로 더욱더 난립하는 불법 하도급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중부 건설공대의 송성영 공동대표와 소통혁신연구소 정성희 소장은 연대 발언을 통해 건설노조의 공안 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지역에서도 끝까지 함께할 것을 밝혔습니다. 청년 건설 노동자 40명을 태운 청춘버스가 7월 25일 오전 11시 건설근로자 공제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운행되었습니다. 건설 노조 내의 20, 30대 청년 조합원들은 청춘버스를 통해 건설 현장 내 청년 노동자의 현실을 알려내고 건설 노동자 고용 안정과 법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청년들이 현장에 오지 않는다고 볼멘 소리를 내지만 정작 안정된 고용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건설 노조를 탄압하고 청년 기능인 양성 사업을 파탄내고 현장 취업의 길조차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건설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기능 훈련 지원 확대, 법제도 개선 사업 등을 요구하며 국회 앞 기자회견과 국회의원 면담 등을 진행하고 2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결의대회에 합류하였습니다.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과 생존권 사수를 위한 토목건축분과위원회 확대 간부 결의대회가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전대회로는 단체 협약을 무시하는 신건설 규탄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정명종 사무국장 동지의 사회로 진행하였으며 대회사로 우리는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기능공을 성장시키지 않으며 법을 지키지 않는 요상한 나라에서 살고 있으며 건설 노동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김호중 지부장 동지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이영철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동지의 아리셀 현장에서 23명의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고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중서부 건설지부 동지들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한편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진행된 토목건축분과 확대간부 결의대회는 노조 탄압 이후 고용 불안과 저임금, 고강도 노동 등이 확산되면서 건설 노동자의 삶이 나락으로 치닫고 있는 현 실태를 폭로하고 고용 안정 쟁취와 건설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투쟁의 현장에서 언제나 부르는 민중가요. 그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격주 소식에서 알려드리는 민중가요 이야기. 그 6번째 곡은 연대투쟁가입니다. 연대투쟁가는 민중가요 작곡가인 윤민성 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로 1991년 노동자 노래단 4집 민중연대 전선으로에 수록된 곡입니다. 그해 노동자 노래단에 의해 처음 공연된 후 다양한 노동 현장에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윤민성 님은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헌법 1조 등 투쟁의 현장에서 여전히 불려지는 수많은 명곡들이 있습니다. 김호철 님의 권유로 노동자 노래단에 합류하여 활동하던 1991년 초 전노협 서울지역 노동조합 협의회에서 출간한 자료집의 내용을 토대로 연대투쟁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본과 권력의 폭력에 맞선 모두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끝까지 연대하여 투쟁하겠다는 강력한 투지를 담아낸 연대투쟁가. 싸우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8월 첫째, 둘째 주 주요 일정입니다. 5일에서 9일까지 상근 조직 휴가, 10일 8.15 전국 노동자 대회, 12일 경기 중서부 건설지부 상무집행위원회 회의, 14일 건설노동자 투쟁문화제.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 이후 건설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비롯한 노동 조건이 심각하게 후퇴되었습니다.
탄압의 순간만을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건설사들은 발빠르게 움직였고 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현장의 조건들이 무너지고 있음을 건설 노동자들은 온몸으로 체감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건설노조가 교섭과 단체 협약을 통해 보장받았던 권리들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노동 강도는 강화되었고 휴식 시간이 줄어들면서 실제 노동 시간은 늘어났습니다. 임금이 하락했고 유보임금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자리를 찾아 전국을 떠돌아다녀야 합니다. 건설 현장 만악의 근원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그야말로 난립 수준입니다. 모자란 공사비를 메꾸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임금 중간 착취가 성행하고 있고 산업재해 발생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설노조가 배제된 현장은 그야말로 무법천지, 무권리의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건설 노동자가 건설 노조로 뭉쳐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주 뒤 또 다른 소식으로 동지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격주 소식 최미진이었습니다. 어쩌나 평등 세상을